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랜만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건조주의보도 모두 해제된 가운데 이번 비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반가운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에 10일 넘게 이어지던 건조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태고요. 레이더 화면 보시면 서해상에서 다가온 비구름대가 우리 지역 위에도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가끔 내리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최대 40mm가 예상됩니다. 최근 낮에는 20도 이상을 보이며 일교차가 컸는데요. 초여름 날씨를 보이던 기온도 강수의 영향으로 조금 내려갑니다. 아침에는 어제의 열기가 남아있어 안동과 대구를 비롯해 포항 대부분 지역에서 14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의 기온 18도, 안동은 17도, 포항은 14도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에 순간 풍속 시속 55km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평년 이맘때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1년여간 지역을 들끓게 했던 포스코 지주회사 소재지의 포항 이전 안건이 지난 17일 주주총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주사 본사의 포항 이전을 계기로 그동안 소원했던 포항시와 포스코의 관계는 봉합될 수 있을까요? 이규설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포항시청에 포스코 지주사 포항 이전을 환영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포항시 내 주요 교차로에도 빼곡히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한결같이 지주사 포항 이전을 반기는 내용입니다. 현수막에는 서울로 갈 뻔했던 지주사 본사가 포항에 온 것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포항시와 포스코가 함께 서명한 이른바 2.25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달라는 강국한 부탁과 무언의 압력 등 다양한 정서가 함께 반영되어 있습니다. 2.25 합의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지주사 소재지의 포항 이전, 둘째는 포스코 지주사 사내에 있는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포항 설치 및 포항 중심 운영, 셋째는 지역 상생협력 및 투자사업 상호 협의 추진입니다. 포스코는 첫 번째 합의를 이행했고 두 번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포항공대 안에 있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리스트 건물 일부를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밤낮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실과 스텝 라운지 등 최신 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리스트 4연구동 1층에는 미래기술연구원 원장과 운영 직원, AI연구소 직원 등이 근무하고 2연구동 3층에도 최대 100명의 연구 인력을 이동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중순에는 포항에서 미래기술연구원 개원식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포스코가 언제든 전을 거두어 서울로 갈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계획 중인 미래기술연구원 분원이 오는 2027년 수도권에 생기면 포항에 있는 우수 고급 인력들이 대거 유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2011년도에 우리가 경험했던 인천 송도 골골 R&D 센터로 많은 우수한 인력이 빠져나왔다시 그게 재현될 수가 있다. 포항시는 지방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포스코는 기업의 생존에 방점을 두고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기업의 생각이 다른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시는 2.25 합의 3항에 명시된 지역 상생협력 및 투자 사업을 추가로 논의하자며 최근 상생협력 TF 8차 회의 개최 공문을 포스코에 보냈습니다. 지주사 포항 이전을 계기로 포항시와 포스코의 갈등이 봉합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뒤로 피어있는 벚꽃이 오래 가지 않는 것처럼 화해 분위기가 곧 저물 수도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가 지질, 지구 등을 의미하는 지오사이언스를 테마로 국립전문과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경북도와 함께 지난해부터 국립전문과학관 건립을 준비해왔고 과학관은 지오 헤리티지 존, AI 지오 존, 딥시 존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포항은 신생대 제3기층이 넓게 분포하는 한반도에서 가장 젊은 땅으로
주상절리와 나무 화석 등 다양한 지질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농축수산 분야에 지난해보다 15.6% 증가한 1,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쌀 적정 생산 대책과 축산농가 악취 문제 해결 등 주요 사업의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올해 농업과 축산, 수산 분야에 배정한 당초 예산은 1,529억 원, 지난해보다 15.6% 증가한 것으로 14개 주요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합니다. 농업 분야에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재배 면적을 줄이고 논콩이나 조사료 등 전략 작물을 생산하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벼재배 감축 협약을 통해서 공공비축분을 추가 배정하는 사업으로 올해 한 60회다 정도를 감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부담 비율을 10%로 대폭 낮추기로 했고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내에 오는 9월까지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고질적인 축사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환경 개선 사업을 대규모 축사에서 영세 양돈 농가에 집중하고 민원 최소화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축산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그런 쪽에 그리고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리고 깨끗한 축산 농장을 확대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분야에서 경주시는 매년 한 30억 정도를 투입해서 지난 2004년 경주시 양남면에서 시작된 소나무 재선충병. 그동안 꾸준한 방제로 감소했다가 지난 2019년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방제 후에도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비율이 20-30%로 높다며 올해부터 연중 방제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전체 감염목에 대한 제거,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씩 나타나는 감염목에 대해서는 하반기 10월 달에 들어가서 또 별도의 그 사업을 또 시행을 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장비와 인력을 확대하고 경주시 천북면에 산불 대응센터를 오는 8월까지 짓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어촌 뉴딜 사업에 경주에선 전체 10개 어항 중 절반인 5개 어항이 선정됐고 올해는 척사항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오는 5월 31일 열리는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 장소로 경주가 선정돼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코로나로 열리지 못했던 포항 구룡포 대게축제가 4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포항시와 구룡포 수협은 내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구룡포읍 아라광장 일원에서 2023 구룡포 대게 홍게 축제를 개최하고 대게와 홍게를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25일 오후 5시부터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9마리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라인 로켓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축제 기간 동안 구룡포 해양문화 탐방, 구룡포 인증 여행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경찰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교비 횡령 의혹에 대해서 오랜 수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3건 가운데 가장 죄가 무거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하면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발인인 동양대학교 교수협의회 측은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동양대학교는 2010년 고소등 6천여 점, 시가 8억 4,600여만 원어치를 기증받았습니다. 3년 뒤인 2013년 2월 28일 기증받은 가치의 40%가량인 3억 1,300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기증자의 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했습니다. 동양대학교가 돈을 보낸 기증자의 계좌는 그 무렵 별도로 만든 계좌입니다. 최성해 당시 동양대학교 총장은 기증액이 너무 많아서 돌려줬다고 말합니다. 돈으로 지급한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액수가 너무 기증받은 액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기증자는 송금을 받은 통장을 최성해 전 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금된 계좌에서 2013년 3월 5일부터 2014년 5월 23일까지 15개월 동안 22회에 걸쳐 대구은행 용주지점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동양대학교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최 전 총장이 이사장인 영주 FM 방송 직원의 임금 8천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2015년 최 전 총장이 회장이었던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에 1,600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2022년 4월 최성해 전 총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30일 고문서 기증의 횡령 의혹을 뺀 나머지 2개 혐의에 대해 업무상 횡령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횡령 금액이 큰 고문서 기증액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최성해 당시 총장이 기증자로부터 받은 은행 통장을 아버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 등으로 미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람도 최 전 총장의 아버지로 의심되지만 지금은 고인이 되어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총장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장경욱 동양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은 최 전 총장의 아버지는 당시 95살의 초고령으로 건강 상태 등으로 미뤄 검찰의 판단은 잘못됐다면서 항고했습니다. 의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 전 총장의 아버지는 2013년 9월 1일 사망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누군가가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전 총장의 아버지가 사망한 지 9개월이 지난 2014년 5월 23일까지 돈은 계속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유령이 돈을 인출했다는 거냐? 이런 가정하에 그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게 말이 되냐는 취지로 항고를 했었죠. 고발인 측은 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 경북에서 3,100건의 산악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봄철 등산객이 늘면서 4월에서 6월 사이 산악사고가 71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포항 내연산과 청송 주황산에 산악안전 지킴이를 배치해서 산악안전 시설물을 점검하고 또 정비하는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12조 원이 넘는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2주에 걸친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경북도의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큰 변동 없이 통과를 시켜줬지만 지역별 현안 해결과 대책 마련에는 경북도가 적극 나서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에서 제기된 현안들 김철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분 발언에 나선 김창혁 도의원은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천, 부산, 대전, 구미 등 치열한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미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구미에는 SK 실트론을 비롯해 반도체 관련 기업만 120개를 넘어 특화단지 지정 기반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을 강화하면서 지역 기업의 수도권 이탈, 해외 이전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경북이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북 전체 수출액의 약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에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 절실합니다. 박창욱 도의원은 경북, 강원, 충북 3개 도를 연결하는 88호선 국지도가 왕복 2차로로 좁은 데다 위험한 구간이 많다며 확장과 선형 개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강원도는 예산을 마련해 확장 개선 공사에 돌입했지만 경북도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여전히 좁고 위험한 도로로 방치되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북부권의 균형 개발에 필요한 도로 투자를 경제성과 비시 분석의 잣대로만 결정한다면 과연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의회는 또 도내 농업용수 상습 부족 지역에 대해 봄 가뭄에 대한 대책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폐수 방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도민들의 경제와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한 행정 지원 주문이 많았습니다. 경상북도 의회는 일반 회계 10조 9천여억 원, 특별회계 1조 6천여억 원 등 모두 12조 6천여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가결하고 22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북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줄줄이 외유성 해외 연수에 나서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 선설소방위원회는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오늘부터 의원 9명, 공무원 4명 등 13명이 6박 8일간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3개국을 다녀옵니다. 지난달에는 농수산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작년 연말에도 3개 상임위원회가 유럽과 중동 등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경북도의회는 매년 의원 1인당 250만 원씩 1억 5천만 원의 해외 연수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유럽 등 장거리 국가를 다녀오기 위해서 경년으로 1인 500만 원, 2년치 여비를 한 번에 집행하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3년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은 영덕군에 있는 중소제조기업으로 디자인 개발과 홍보물 제작, 마케팅 지원 등 기업당 최대 1,4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영덕군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영덕군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공립형 한국어 대안교육 위탁기관인 경주 한국어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주 한국어교육센터는 외국인 가정 자녀 등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개월간 위탁 교육을 실시합니다. 한국어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어 집중 교육과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기본 생활 습관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국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제39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 대회가 오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경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고등학교의 경우 6개 구간 42.195km, 중학교는 4개 구간 15km 코스로 열리며 올해부터 일반부가 신설됐습니다. 경주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코오롱 호텔에서 보문 힐튼 호텔까지 분황사에서 옛 경주역 터미널 구간에 대해서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교통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반가운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에 10일 넘게 이어지던 건조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태고요. 레이더 화면 보시면 서해상에서 다가온 비구름대가 우리 지역 위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가끔 내리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최대 40mm가 예상됩니다. 최근 낮에는 20도 이상을 보이며 일교차가 컸는데요. 초여름 날씨를 보이던 기온도 강수의 영향으로 조금 내려갑니다. 아침에는 어제의 열기가 남아있어 대구와 안동을 비롯해 포항 대부분 지역에서 14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의 기온 18도, 안동은 17도, 포항은 14도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는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 점차 벗어나겠고요. 우리 지역은 내일까지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4도, 고령도 14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8도, 고령 17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5도, 김천 1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와 김천 모두 17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4도, 청송 1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17도, 청송 16도에 머물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도 1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3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평년 이맘때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